안녕하세요. 섬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2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20년 1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병자월 을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명식 을목일간이 엄동설한인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 시간에 생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비교 분석할 사주 하나가 또 있으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강의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고요. 원령을 다음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습관을 들으시기를 항상 일간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자,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을목은 음목이다.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은 을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 비유를 할 때 대림목, 큰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큰 나무라고만 보지 마시고, 물론 이제 종이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형상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명리학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또 배우는 입장에서 간목을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대림목이다라고 하는 큰 나무로 설명했을 때 가장 좀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 뿐이고요. 반드시 간목을 대림목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회목에 비유를 하죠. 회목 내지는 회초라고 해서 어저께 간목은 이소무화에 나오는 참나무 같은 큰 나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 회초라고 해서 갈대와 같은 거예요. 뭐 화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꽃나무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뻣뻣하고 위로 높게 자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작든 크든 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자란 성목이 되었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자, 동량지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저께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어저께 강의를 한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기보다는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화를 봐서 목화통명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화통명 말이 어렵죠. 목화가 서로 통명에서 기상을 바깥으로 펼쳐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간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이 화를 보게 되면 마치 꽃나무가 꽃을 화사하게 피는 것 같습니다. 봄이라든가 이럴 때 매화꽃이라든가 목련꽃 같은 거 이렇게 활짝 피게 되면 되게 아름답죠. 그런 것들이 바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용도가 좀 다른 것은, 간목은 원래 목적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이고요.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경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오늘 핵심 포인트 을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야, 경금이 있어야지만 그 큰 나무를 베어내서 쓸 수가 있겠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 같은 거예요. 마치 그 화초에 경금이 있다거나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경신금은 화초를 자르는 가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취미 삼아 난초, 비싼 난초라든가 다육식물이라든가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철쭉 같은 거를 이제 심어서 키우고 는데, 그거 애들이 잘못해서 가위로 꽃나무를 다 자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죠? 그 간목이야 어느 정도 해봤자 상처도 남지 않지만, 을목은 회목과 같아서 매우 여리고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해를 하게 되면 줄기가 끊어져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일간이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경금이라든가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없다. 단 한 가지, 여름 같은 데 있죠.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할 때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할 때 그때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을목을 극해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경신금을 쓰는데, 그거는 물을 생수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을목을 극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이 되게 좀 난해할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은, 반복해서 들어보신다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고요. 제가 너무 어려운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울의 화초, 그 다음에 화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화초에 가위를 댄다거나 칼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이것이 학문적 어떤 명리적 이론으로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을목의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원령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죠. 계절.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볼까요? 원령은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령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를 말합니다. 이게 원령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도 하고, 원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고, 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그렇죠. 이마나 맞박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마도 되고 맞박도 되고. 그래서 원령, 월지, 제강, 월원 다 요 글자를 뜻하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글자의 특징은 뭐예요?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서 가장 겁나게 억수로 추운 그런 계절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엄동설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엄동. 얼마나 추우면은 엄자를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대고 눈도 내리고 찬바람도 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그냥 글자로만 탁상 긁는 식으로 느끼지 마시고요. 바람 쌩쌩 부는 날 그냥 저같이 반팔 입고 옥상 같은 데 딱 나가서 1시간만 있다라고 하면,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정말 되게 춥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요, 한기가 그리고 처음에 가면 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면 시원하네 이 정도 좀 느낄 수 있는데, 10분이 지나가고요, 20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몸이 줄여들기 시작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합니다. 왜냐? 추우니까. 그리고 1시간 가량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빨리 이 추운 곳을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 나고요. 예전에 커피숍에서 먹다 남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그때 왜 내가 버리고 나왔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가서 먹다 남은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있었으면 한 잔 딱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은 꽃나무예요. 지금 방 안에다가 온실에다가 잘 피지도 않는다는 꽃을 활짝 피워놨는데, 얘가 갑자기 아까 말했던 찬바람 부는 옥상에 지금 덜컥 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전까지 따뜻할 때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치는 때 딱 가는 순간 얘네들은 열이기 때문에 바로 이파리가 얼게 되고요, 줄기도 얼게 되고, 땅도 얼게 되고, 땅 속에 있는 물도 얼게 되고. 그러면 이 화초가 죽을까요, 살을까요? 그죠? 이 화초에 감정이입을 하면 바로 그 생각을 할까요? 아까 내가 방 안에 따뜻한 온실에 있었을 때만 해도 나의 삶은 참 괜찮았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모진 시련이 닥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고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중반 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갑자기 대운이 바뀌면서 갑자기 안 좋은 때로 막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옛날에 IMF 때를 생각해 보시면 영화도 있었잖아요. IMF 이전에는 되게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IMF라고 하는 환경이 딱 들이닥치니까 모든 중소기업들, 도산하는 기업들 되게 많죠. 그때 시련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이라고 하는 환경이 태어났을 때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몹시 춥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엄동설원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비유를 드렸죠. 그 옥상에 그 반팔 입고 오래 서 있으면 바로 따뜻한 것부터 찾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사주에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을목 일간뿐만 아니라 다른 일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던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던 어떤 일간이든 간에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안에 찬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한바가 몰아닥쳤는데 불씨 하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죠. 불씨 하나 없기 때문에 천하가 다 얼게 되고요. 을목이 뿌리를 두고 있는 땅도 얼게 되죠. 그러면 을목 자체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걸 갖다가 비난하다라고 하고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빈천하다라고 표현하고요. 진짜 사주 원국에 화한 점도 없는데 운세 자체도 금수형으로 간다. 이거 뭐예요? 명리에서 승도지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도가 뭐예요? 중이죠. 중. 자, 이 명리학이 나왔을 때는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천주교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이때는 거의 불교가 이제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중들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스님이라고 하지만 원래 공식 명칭 승도고 중이에요. 중. 이 중이라고 하는 그 명리에서 보면은 가장 하천한 명식이 바로 중입니다. 중.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승도지명이라고 해서 그냥 속세에 있는 거 모두 갖다 버리고 머리 깎고 가서 자기 어떤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세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승도거든요. 근데 요즘은 종교인들이 제1의 어떤 직업이 되어 있는 그런 좀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승도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중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있죠. 역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술하는 사람들도 잘 제잘났네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승도지명이라든가 이것들이 되게 종교인이라든가 정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기 역술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좀 약간 속세 세상에 적응을 좀 약간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죠. 해서 이렇게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한 점도 없는데 운세 자체도 안 좋은 쪽으로 간다? 이거 뭐예요? 굉장히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 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였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라도 있어 준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 왜 병화하고 정화하고 차이가 있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아요. 태양 지화인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지워야겠네요. 그죠?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광이라고 그래. 등촉지광이라고 해서 등촉지광 내지는 등촉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인 태양지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뜨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출 수 있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하지만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무료 사람이 난로를 피운다거나 전기를 만들어서 난로를 핀다던가 하는 그러한 인위적으로 사람이 노력을 해서 피는 불이기 때문에 공력도 매우 적을 뿐더러 노력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바운드리도 굉장히 적게 되죠. 그래서 같은 화를 쓴다 하더라도 병화를 쓰는 사람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어떤 소득이라든가 결실은 병화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나마라도 정화도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반드시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이 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아니면 오화 같은 것에 반드시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공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 생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 격은 뭐냐면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격을 일단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이때는 음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령인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목을 생해주는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인데 이것은 음대 음이기 때문에 양대 음대 양이었으면 이건 정인이 될 판이고, 근데 이것이 음대 음이기 때문에 편인이 되겠죠. 편인이 되는데 여기다가 편인에다가 격자를 붙이면 그냥 바로 격이 되는 것이고, 이 편인격은 십정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떤 분들 이 편인이기 때문에 얘는 편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얘를 갖다가 어떤 사람 편인도식이라고도 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자, 을목 입장에서 자수는 인성 편인이 있고,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을 못 살게 군다라고 해서 식신을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식신을 못 살게 군다라고 해서 편인 도식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만 보는데, 이렇게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있는 것을 극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상관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수 입장에서 식신이 되려고 하면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설명을 그냥 편인 도식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수인 편인이 정화를 이렇게 극한다고 해서 편인 도식이라고 이제 말을 해서 좀 흉하게 안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있는 것을 극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인 격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이 일간과 원령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전체의 어떤 국세와 왕세를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는 목욕지에 태어난 난 거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수는 뭐예요? 이때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목 자체는 약한데 인성인 수라고 하는 것은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표현할 때 어미는 왕한데 자식은 약하다라고 해서 모왕좌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수다목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수다목부,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수범목부라고 해요. 이거는 뭐예요? 물이 너무 많게 된다라고 하면 나무가 지지로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무가 물에 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왕자세, 특히 자월 같은 경우에 어머니인 인성인 수가 많게 되면은 기운이 어떻게 돼요? 그냥 원령만 있을 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그냥 영하 한 5도 10도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수가 예를 들어서 연지에 또 수가 있겠고요, 시지에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다시 천간으로 임수 내지는 개수 같은 것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이 많아져서 뭐 수다 목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뭐예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엄동설안의 모든 만물이 얼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덜게 되고요, 나무 덜게 되고요, 모든 만물 생명체들이 다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지에 있는 이 자수가요, 물론 을목 자체가 다른 데 뿌리 될 데가 없으니까 해수는 목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자월의 해수는 물이 있다 하더라도 얼기 때문에 그 수가 목을 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원래 상생의 법칙에 의해서 수생목이 되죠. 수는 원래 목을 생한다고 해서 수생목이 되는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물이 얼게 되면은 얼어 있는 물은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과 같이 되죠. 물은 융통성이 있고 마실 수도 있고 하지만 얼음은 단단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게 얼음이 깨지게 되면은 그 얼음도 고체 상태로 변한 거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얼음에 의해서 사람 손이라든가 이것을 다칠 수도 있고 베일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얼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얼음 덩어리가 을목을 조금이라도
건들게 되면 을목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금방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수생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월의 엄동설이게 되면 저 물은 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일지에 사화가 있어요. 그래서 을사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을목이 사화를 보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화를 보게 되는 것이고, 앉은 자리에서 아까 말했던 목화통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을사일주들이 머리가 좋고요, 말도 굉장히 잘하고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표현을 굉장히 세련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좀 말은 좀 많은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입을 가만히 못 놔두고 계속 떠들어요. 우리 꼬마 애기들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별것도 아닌데 막 웃고, 별것도 아닌데 막 물어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혼자서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이렇게 표현하는 애기들도 많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을사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자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뭐라 그럴까, 약간 공격적인 그런 성향도 가져요. 왜냐하면 일지가 상관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을사일주들을 보게 되면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여자는 뭐 남편 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지에 상관이 있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극해하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남편 덕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엄동에 자월 같은 때, 해월 같은 때, 축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저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저것이 상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남편을 좀 무시하는 그런 성향은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은 뭐예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월간의 병화가 이렇게 다시 투출되어 있으면 이 병화가 이 사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얘는 용신이 되지 않겠죠. 용신은 뭐 한 가지인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이 용신이 아까 말했던 지지로 임목, 사화, 오화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병화는 힘이 그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한겨울에 엄동에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 이거 해수가 사화를 충해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가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 판이지만은, 이거는 좀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해수가 사를 충파해서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 병화의 기운을 약간 설기시켜주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요거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해수를 만나면 기토 타김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토 타김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에 따라서 달리 봐야 돼요. 신금이 임수를 쓸 때 기토로 보면 기토 타김이 돼서 나빠요. 그 다음에 임수일간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는 제방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오히려 사수동료가 돼가지고 기토를 탁하게 만드니까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을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뿌리가 좀 약할 때, 특히 저 해수를 보게 되면 기토가 해수하고 만나면 그 해수가 약간 나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약간 뻘과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을목, 간목하고 다 뿔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타김이라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 그걸 일간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토타김, 을목, 간목 입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혼임. 임수하고 기토하고 임수가 기토를 만나면 혼탁해지죠. 그 혼탁해지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서 그 모내기 하시는 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 도심지에서 산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모내기 할 때 땅을 뭐 소라든가 경운기 같은 거 트랙터로 갈죠. 그 다음에 물을 넣은 다음에 그걸 물을 논에다 받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 갈아요. 그러면 그 노타리 친다 그러죠. 그러면 물하고 그 흙하고 지력 범벅이 되죠. 거기다 내가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토타김, 혼임을 이용해서 을목, 간목을 심게 되면 을목이라든가 간목 입장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타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이제 3주를 받겠고, 을목일간이 그래도 이 정도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화의 뿔을 둔 병화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후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를 먼저 보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일단 좋고 나쁜 것이 약간 좀 나눠지는데, 자, 자월에 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화 하나를 얻었고, 이 병화는 사화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시에서 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보는 것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월에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더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시의 천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물은 좀 많아졌다 하더라도 병화가 다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더 조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은 자수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좀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무래도 자월이기 때문에 수가 많은 것이지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지에 가까스로 통군하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자수에는 통군이 되지 않죠. 그래서 병자시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초년의 정축 대운을 지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병자시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병자시가 되었을 때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자 계속 금순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계속 한습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시를 택할 때 남자라고 하면 병자시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분이 요날 태기를 하신다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여자 아이라고 하면 병자시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남자 아이라면 병자시는 좀 비켜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무인시. 왜냐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 자신도 사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에도 뿌리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월에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일간도 뿌리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도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무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수를 제하는 역할. 원국만 보지 마시고 항상 제가 대운을 살피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무인시가 됐을 때 남자로 태어났을 때 왜 괜찮냐면은 이때 때문에 그래요. 개유 임신대운 때문에. 개유대운 임신대운이 오게 되면 천간에 개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뭐냐면 저 임수 개수가 병화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유, 이 대운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 사유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사신합도 될 수 있지만 또 인신충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유 임신대운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임수 개수가 투출돼서 병화를 곤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무토가 있었을 때는 개수가 온다라고 하면 무게합해서 없어질 것이고요. 물론 기토가 능히 개수를 파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임신대운 때 임수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무토가 임수를 능히 제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무인시였을 때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무인시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생시거든요. 근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좀 달리 볼 수는 있죠. 그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목이 왕해지는 상황에서 무토가 있게 되면, 물론 이제 생제가 상관생제 될 수 있다라고 는 치지만, 을목 입장에서 기토 같은 경우는 능히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편재지만, 다스릴 수 있는 토이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너무 좀 과다한 재성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생시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건 대운을 살펴야 된다. 무인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을 때 어떠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어떠냐,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마 이거는 일진 강의하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똑같은 1월 3일 날 두 분이
저한테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한 분은 딸을 낳으실 거고요, 한 분은 아들을 낳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진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을 보든, 또 경금이 아니라 지금 신사시가 되면 또 신금까지 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을목 입장에서 가위라든가 큰 바위가 을목을 누르는 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칠살이죠. 별로, 물론 이제 시지에서 사화로 보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칠살이라고 하는 신금이 을목 옆에 접신되어 있다. 여러분들 요것만 놓고 제가 또 강조하지만 요것만 볼 것이 아니라 대세운을 같이 봐야지만 저 칠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을목 입장에서 저는 대체적으로 경진시, 신사시는 잡지 않는다. 이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임오시가 됐을 때 좋은 것은 이 오화가 지지에 있는 것이죠.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가장 안 좋은 것은 뭐예요? 임수가 자월에 투출됐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월령뿐만 아니라 연지 해수까지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을목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인에 해당이 되는 정모죠. 하지만 저거는 왕수에 해당이 되고, 자월의 임수는 큰 물이 범람한 거하고 똑같다. 이거는 10중 8구는 수다 목부, 수범 목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화의 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 뭐 이못이 괜찮다라고 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을목이 감당할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해서 차라리 이모시가 될 바에는 개미시가 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개수는 한기는 생활지언정 을목을 갖다가 수다목부 만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얼어서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 수범목구, 나무가 물에서 떠내려가느냐 아니면 조금 춥더라도 병화가 있으니까 병화에 의지해서 한번 뭐 살아볼 것이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모시보다는 개미시가 더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개미시가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뿌리를 두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신이 합하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죠. 수구.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중에 있는 병화가 완전히 쪼그라지는 건 아니고,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많이 사신합수가 됨으로 인해서 사중 병화가 많이 위축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병화가 뿌리는 될 수가 있겠고, 갑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을목 입장에서 약할 때 갑목을 보게 되면 등라개 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에 갑목에 뿌리를 둘 수 있어요. 이것도 남녀로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남자였을 때는 저는 권장 드릴 수 있는 생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사신합수가 되고 병화의 뿌리가 약해지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벌써 중년까지가 다 금수운이잖아요. 이건 별로 타당하지 않아요. 가장 힘들어서 일하고 공부하고 막 해야 될 때 49세 전반기잖아요. 그죠? 이때 금수가 왕해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갑신시라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반대로 갑신시였을 때,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반대죠. 금수운으로 가느냐, 일간이 왕해지는 운으로 가느냐, 이거는 천차만별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갑신시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일간이 왕해지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은 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그 모질한 것을 다 보충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괜찮은 생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뭐 사주 카페 같은 데 보면 어디서 받아왔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저는 그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뭐 스님이 됐든 뭐 역술인이 됐든 그 받았으면은 그냥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저는 보는 입장에서 또 두세 가지를 딱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 평을 하지 않지만, 진짜 이 생신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시들이 보여요.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해, 이 생신은 제발 좀 피하시라고. 그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생신, 출산택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렵고, 자칫 잘못 이렇게 실수 한 번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남의 삶을 잘못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제 그 생시를 받아 한번 두세 개씩 받겠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면 그냥 그 실비만 받고 이 생시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드려주는 정도로 하게 되면 뭐 안 좋다라고 하면 또 다시 뭐 생시를 받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기분 좋으면 가끔 요 생시 괜찮다 이렇게 찝어주기도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요. 생시 특히 출산택일 잡는 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출산택일은 뭐냐면 아기가 지가 나오고 싶을 때 엄마 배를 막 이렇게 통통 차고 엄마 나갈게요 했대 이렇게 딱 나올 때가 가장 좋은 생시고, 그거는 자기 아기 자신이 선택하고 나온 생시이기 때문에 그 아기한테 가장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생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오늘 비교할 수 있는 한번 사주 공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이러한 명식이 되겠는데, 어차피 뭐 을목의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니까 오늘 봤던 그러한 사주 명식하고 같이 비교 분석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다 한번 붙여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공부했던 2020년 1월 3일 금요일 날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을해년 기해년 병자월 을사일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병자년 경자월 을사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똑같은 을사일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주로 볼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똑같이 일간을 본 연후에는 월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음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음목인 을목은 화초와 같다라고 해서 사시사철 적당량의 물과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화초가 꽃을 피우는 것 같은 아주 화사한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을목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희비가 달라지는데, 이 을목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했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 한인 그러한 계절이고요. 매우 추운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물이, 여기도 자월인데다가 연지에도 자수가 있죠. 약간 좀 사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자월에 해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자월에 또 자수가 있으니까 한기가 조금 더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겨울에 수가 한 점 더 있다라고 하면, 자월에 옆에 또 수가 한 점 더 있다라고 하면 한기가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20도까지 밑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관에 해당이 돼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스려주는 바른 법, 바른 윤리, 바른 도덕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초와 같기 때문에 정관인 경금이 됐든 편관인 신금이 됐든 나를 구속하게 되면 마치 화초가 가위라든가 칼을 만나서 나의 줄기를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술을 생하게 되면 한기를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정관인 경금은 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매우 차가운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도 오늘의 명식과 같이 일지의 사화를 갖고 있어서 을사일주가 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오늘의 명식 을사일주가 월간 병화가 있듯이 이 사주도 연간에 병화가 있어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의 뿌리를 두고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병화라 하더라도 뿌리가 있는 병화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에 해당이 되지만, 이 상관이 경금인 정관을 파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거를 상관견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견관하게 되면 매우 안 좋다라고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지만, 이거 상관견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기를 생해주면서 을목을 갖다가 상해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관으로서 경금을 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되는 신을 갖다가 제거해 주는 것이죠. 무조건 상관경관이 돼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사주가 만약에 신사시다라고 보면은 신사시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신사시 설명을 드렸는데, 신사시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 강의 한번 다시 반복 한번 보시고요. 이 사주가 신사시가 되었을 때는, 자, 시지에서 사화를 하나 더 얻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사화, 일지 있는 사화, 시지 있는 사화가 병화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자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2점에서 3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경금이 투출된 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신금이 투출된 것은 더더군다나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관살혼잡이 되는 거예요. 관살혼잡.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거류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정관도 있고 칠살도 있기 때문에 관살혼잡이 돼서, 이거는 뭐예요? 병화가 경금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혼잡은 되지 않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살혼잡은 면했지만 나쁜 것이 뭐냐면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인 것이고요. 마치 면도칼을 가지고 아주 예쁜 화초의 줄기를 딱 끊어 놓는 그러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금 장생처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금형이 장생처. 그래서 이 천간에 있는 경금, 신금이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장생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약하지 않고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 자체가 매우 연약한 화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경신금이라 하더라도 을목 자체를 베어내는 데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신금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 사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을목 입장에서는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 저는 대체로 잡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이 사주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일대운이니까 바로 신축대운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자, 신축대운 들어가게 되면 경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서 파극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쓴다라고 하더라도 신금 자체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축대운 딱 들어가는 순간 뭐냐면 이 축토하고 사화하고 반합을 해요. 물론 이제 본기 유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회금되는 그런 공력은 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사축 반합 회국하게 되면 신금 자체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운에서 오는 신금 자체도 축에 뿌리를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대운에서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살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살중 신경하는 그런 사주국세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정축대운 들어오게 되면 정화가 들어와서 이 축이라든가 이 신금, 경금, 신금을 제거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정화 자체가 목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우 약하고, 이 정화가 대운에서 들어오는 뭐 이게 신금 정도는 파극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원국에 있는 신금 자체는 파극하기가 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뭐냐면 신축대운 정축연에 심장 판막 수술을 했다 그래요. 심장 판막 수술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태어나자마자 1살 때 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자 정축이면 2살 때 했겠네요. 그죠? 병자년에 그 다음 해가 정축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태어났는데 1살밖에 안 된 애가 수술을 전신마취 수술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이 삐어지는 일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게 살이 왕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사주
설명드릴 때 칠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 신축대운 중에 살이 왕해지는 중에 다시 정축령이라고 하면 정화의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라 다시 축토가 있어서 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그 살을 능히 일간이 감당만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천간으로 칠살이 왕해지는데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칠살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죠. 질병이 될 수가 있겠죠. 어렸을 때는 칠살로 인해서 뭐 명예훼손을 당하겠어요? 아니면 뭐 관제구설을 당하겠어요? 어린 나이 때는 항상 뭐예요? 몸이 상하는 것, 몸이 아픈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주 원국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대운을 어떻게 잘 살피느냐에 따라서도 대운을 어떻게 잘 살피느냐가 어떻게 보면 사주를 기둥을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에서 관살이 왕해질 때는 항상 뭐예요?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게 건강, 뭐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일단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몸이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 관제 구설 같은 것, 아니면 심하면 송사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을목일간이 경금, 신금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오미월에 수가용신일 때는 경신금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을목 옆에 경금, 특히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칠살 신금이 이렇게 투출돼서 첩신되어 있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대운 자체가, 이 대운도 이제 임묘진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이 신축 대운이 좀 안 좋은 것이고, 임묘진 사오미 일간이 왕해지는 쪽으로 갔을 때는 저 신금 자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칠살에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되겠죠. 뭐 의사라든가 뭐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쪽 일을 좀 할 수는 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특징적으로 칠살에 대한, 이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는 칠살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이후에 왕이 돼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칠살을 내가 쓰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할 수 있는 사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뭐 미흡한 점 다거나 좀 궁금한 점 같은 거 댓글 남겨주시면 또 보충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